사람의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단단해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더 조용하게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삶의 균형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관계의 흐름도 안정되었을 것이라 믿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손대지 않은 빈자리가 하나씩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문제는 이 외로움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갑자기 열려버리고 그 감정이 사랑이라고 착각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노후를 지켜보며 이 첫 번째 착각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조용히 찾아오는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외로움은 폭발음 없이 스며들고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감정은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누구든 쉽게 오해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감정에 반응합니다. 특히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관심을 주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오래 들어준다거나 식사를 챙겨준다거나 사소한 문자를 자주 보내기만 해도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여긴다는 신호가 강하게 형성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한국노년층의 외로움 체감률은 상위권이며 이때 사람은 타인의 친절을 감정적 구원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판단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대구에서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때에도 비슷한 착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장사가 어렵던 어느 날 가게 앞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는 속으로 이제 잘 되겠구나 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열어보면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날의 북적임은 단순한 우연이거나 이벤트 효과에 불과했고 지속적인 수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 눈앞의 따뜻함이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사랑도 똑같습니다. 특히 60 이후의 사랑에서는 마음이 약해지는 지점, 상실과 고요,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작은 따뜻함도 커다란 의미로 착각되기 쉽습니다. 여기 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2세의 한 여성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 3년이라는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그녀는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며 텅 빈 식탁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한 남성이 그녀의 이야기를 유난히 따뜻하게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취미를 칭찬했고 꽃다발을 한 번 건네며 오랜만에 미소를 보니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 3번의 만남 만에 그녀는 그를 특별한 존재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남성이 그녀에게 한 행동은 그녀가 평생 살아오며 늘 경험해왔던 평범한 친절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녀가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 있었다는 점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로움이 사랑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평소 같으면 신중하게 보았을 상대의 행동도 설명 가능한 이유로 바꾸어 이해하고 의심해야 할 장면도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고 스스로 눌러버립니다. 이 단계에서 관계가 시작되면 이미 감정적 의존의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의존이 사랑인지 혹은 단지 혼자이고 싶지 않다는 감정인지 스스로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으로 시작된 관계는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약해진 상태에서 선택한 관계는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며 결국 상처를 크게 만듭니다. 진짜 사랑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랑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깊을수록 더 많은 사람, 더 넓은 활동, 더 다양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산책 모임, 독서 모임, 봉사활동, 혹은 오래 잊고 지냈던 취미를 다시 꺼내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건강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로움의 전부를 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사랑은 감정적 연결이 아니라 의존으로 바뀌고 의존은 늘 상처와 후회를 남깁니다. 60 이후의 사랑이 위험한 이유는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빈자리가 너무 커진 상태에서 그 자리를 섣불리 누군가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만든 감정의 착시는 달콤하지만 그 위에 세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하는 냉정한 기준입니다. 60 이후의 사랑이 왜 위험한지 말할 때 제가 오랫동안 보아온 가장 강력한 착각 중 하나는 바로 시간의 압박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를 해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이 끝나도 사업이 실패해도 관계가 틀어져도 앞으로 기회가 많다는 믿음이 마음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을 넘는 순간 마음속에 목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강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번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남은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지도 몰라. 이 생각이 한번 자리 잡으면 사람의 판단은 놀라울 정도로 왜곡됩니다. 두려움이 사랑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심리를 마지막 기회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선택의 기회를 줄어들었다고 느끼는데 이 체감은 실제 남은 시간과 상관없이 감정적으로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즉, 실제로는 앞으로 20년, 30년을 살 수 있어도 마음은 앞으로 3, 4년밖에 없을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무서운 이유는 그 순간 사람이 지나치게 빨리 마음을 주고 경계심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에도 비슷한 압박을 자주 보았습니다. 자금이 급한 업체들이 지금 바로 계약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다른 곳에 넘기겠다고 말하며 우리를 흔들곤 했습니다. 급한 느낌이 들면 사람이 판단을 멈추고 일단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장부를 다시 펼쳐 보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급해 보이는 순간 상대가 유리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도 이 원리는 100%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이 급해지는 순간 상대는 느긋해지고 관계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지낸 한 60대 초반의 남성은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몇 년이 흐른 뒤 취미 모임에서 50대 후반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밝고 활기차며 삶의 리듬에 따뜻함을 더해주는 존재였습니다. 문제는 너무 빨리 마음이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은 불과 몇 주 만에 거의 매일 만나기 시작했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걱정하며 속도를 조절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기다리다가 혼자 늙어갈까봐 두렵다.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두려움에서 시작된 관계는 어느 순간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점차 금전적 부탁을 하기 시작했고 그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조급함 때문에 경계선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평온을 잃고 자녀와도 멀어지고 재산마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스스로의 선택이 두려움 때문이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부족한 것일까요? 저는 수백 명의 노년기를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나이가 들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안정적인 사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성숙하게 상대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기대려는 마음도 깊기 때문에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재혼율은 지난 20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70대에 만나 10년 넘게 행복하게 동반자가 된 부부도 많습니다. 한 70대 남성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늦게 사랑을 했지만 늦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길게 가더군요. 급하지 않게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가 평생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늦은 사랑일수록 천천히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갈수록 상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당신의 기준도 흐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60 이후 가장 큰 위험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이 조급함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편안하게 하지만 공포는 당신을 서두르게 합니다. 사랑은 천천히 자라나지만 조급함은 순간적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빠르게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꺼지고 난 자리에는 흔히 상처와 후회만이 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급하게 만들려는 감정이 위험한 것입니다. 좋은 사랑은 서둘지 않습니다. 60 이후의 사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은 바로 금전이 감정과 얽히는 순간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돈 이야기는 조심스러워야 하고 사랑에 돈이 섞이는 순간 관계는 다른 성질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노년의 사랑에서는 이 문제가 너무 자주, 너무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60 이후의 사람은 평생의 노력으로 재산을 모아놓은 상태이고 상대적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목표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외로움, 시간의 압박, 정서적 공백이 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면서 결국 금전적 위험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의 노년을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따뜻한 분일수록 금전적 함정을 더 쉽게 겪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지능이나 학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사람을 믿고 살아온 분들이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평생 신뢰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면
당연히 진심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빠르게 강화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연애 감정 이용, 금융 사기의 피해 연령대는 50대, 70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연령대는 경제적 자원이 있고 동시에 정서적 결핍으로 인해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자들은 무작정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정서적 빚을 만듭니다. 관심, 배려, 공감, 따뜻함, 이 모든 것을 반복하며 상대의 마음을 천천히 열고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야 조심스럽게, 그러나 절대 우연이 아닌 타이밍으로 금전적 부탁을 꺼냅니다. 제가 알고 지낸 한 60대 후반 여성의 이야기는 지금도 제 마음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평생 학자로 살며 정직하게 일했고 주변의 신뢰를 잃어본 적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조용하고 단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을 통해 한 남성을 소개받았고 그 남성은 유난히 그녀에게 다정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취미를 함께 즐겼고 오랜만에 웃음이 나오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마음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금전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남성은 사업 파트너와의 갈등, 해결될 예정인 외상대금, 잠시만 도와달라는 부탁, 그리고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평생 이성적으로 살아온 그녀는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도움을 주었고 그날 이후 금전적 요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빚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게 이렇게 말하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회장님,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바보라서 속은 게 아닙니다. 따뜻함이 필요했던 순간에 누군가가 그 따뜻함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전적 착취는 항상 돈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살려면, 우리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서로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당신 자녀는 당신 행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이 말이 등장하는 순간 이미 위험은 시작된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의 재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평온과 자율성을 지키려 합니다. 당신의 자녀와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배워온 가장 확실한 진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금전 요구가 너무 빠르게 등장하는 관계는 한 번도 좋은 결과를 만든 적이 없다. 물론 진심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여건을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금전이 관계의 첫 번째 시험지가 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확인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이 일어났던 새벽, 견뎌낸 폭풍, 쌓아 올린 시간의 결과입니다. 그 삶을 한순간 감정에 맡겨버리는 일만큼 위험한 선택은 없습니다.
사랑은 당신의 재산을 흔드는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켜주는 사람, 부담을 덜어주는 사람, 그리고 당신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도록 평온을 더해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이 시작되면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두 사람이 아직 비어있는 페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도 유연하고 가치관도 완전히 굳어 있지 않으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함께 만들어갈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60 이후의 사랑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 시기에 두 사람은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완성된 두 권의 책과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생활 리듬, 인간관계, 가치관, 사소한 취향까지 모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두 삶이 한 지붕 아래에서 갑자기 하나의 삶이 되려 하면 그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업을 운영하며 배운 것 중 하나는 서로 다른 시스템을 억지로 하나로 합치면 반드시 마찰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장과 사무실을 구분했고 창고와 주거 공간도 분리했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 각자의 방식과 리듬을 존중하면 실수가 줄고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억지로 다 맞추게 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졌습니다. 이 원리는 60 이후의 사랑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68세 남성과 65세 여성의 사례를 잘 기억합니다. 두 사람은 독서 모임에서 만나 서로의 지적 깊이에 감탄했고 따뜻한 배려가 오가며 자연스럽게 애정이 싹담습니다. 몇 달 뒤 두 사람은 이제 혼자보다는 함께 사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90일 만에 관계는 심각한 균열을 맞았습니다. 남성은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일정한 시간에 조용히 신문을 읽고 정해진 패턴대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반면 여성은 밤에 에너지가 살아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산책을 즐기고 늦게 잠들고 아침에도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각자에겐 평생 익숙했던 리듬이었지만 함께 살면서 이 차이는 불편함과 오해로 변해갔습니다. 남성은 그녀의 늦은 생활에 집중이 흐트러진다고 느꼈고 여성은 그가 정해놓은 규칙이 자신을 통제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문제는 생활 습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은 일요일마다 손주와 자녀들이 찾아오는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두 사람만의 조용한 시간이 부족해진다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여성의 친구들과의 모임이 잦아지자 남성은 친구가 나보다 우선인가? 라는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사소한 의견 차이에서 시작된 대화는 점점 감정적 날카로움으로 변해 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했고 나쁘게 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평생을 살아오며 자연스럽게 굳어진 방식이 달랐던 것 뿐입니다. 젊었을 때라면 조금 더 유연했을지 모르지만 이 나이에는 이제 와서 왜 내가 바꿔야 하지? 라는 마음이 커지고 변화는 더 큰 에너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갈등이 쌓여 큰 피로가 되고 결국 감정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 동거 혹은 재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60% 이상이 생활 습관의 충돌과 인간관계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두 사람이 각각 평생 유지해온 가족 관계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충돌하면 스트레스는 배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져 불면증, 식욕 저하,
만성 피로 등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시작했는데 건강이 오히려 악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함께 사는 것이 항상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60 이후에는 함께 살아야 사랑이 완성된다는 오래된 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관계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 분리형 관계입니다.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만나고 서로의 공간과 삶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캐나다와 일본, 북유럽에서는 이미 60, 70대 이상의 부부나 연인이 이 방식으로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고 감정적 연결만 더 깊이 유지하는 방식이 오히려 관계를 훨씬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60 이후의 사랑은 결합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삶이 부드럽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상대와 같은 공간에서 살아도 괜찮고 각자의 공간을 지키며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리듬과 상대의 리듬이 서로를 망치지 않는 방식으로 조율되는가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지 못하는 동거는 사랑을 무너뜨리는 가장 조용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고 삶을 인정해 줄 때 그 사랑은 오히려 더 깊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60 이후의 사랑에서 동거는 증명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함께 살지 않는 것, 이 관계를 더 오래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60 이후의 사랑에서 가장 은밀하면서도 강력한 위험은 바로 성적 친밀감이 만들어내는 착시입니다.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어려워하지만 실제로 노년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깊어지거나 무너지는 순간을 살펴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감정과 신체는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 손끝의 떨림,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시 마음속 깊은 곳에 감정을 깨우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젊었을 때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너무 오랫동안 그런 감정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기의 친밀감은 젊을 때보다 훨씬 큰 감정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도파민 분비는 조금 줄어들지만 반대로 정서적 허기는 커집니다. 다시 누군가의 손길을 느끼거나 포옹을 하거나 마음이 담긴 칭찬을 들으면 뇌는 젊은 시절처럼 활발히 반응합니다. 옥시토신, 엔도르핀 등이 분비되며 유대감, 호감, 안정감을 동시에 느끼게 만들죠. 문제는 이 강렬한 감정이 사랑의 증거로 오해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저는 기업을 운영하던 기간에도 같은 원리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작은 성공 하나, 기쁜 성과 하나에 직원들이 들뜨면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은 좋지만 기쁨에 취하면 냉정함을 잃는다.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는 실수를 확인하지 못하고 경계선을 놓치고 잘못된 판단을 쉽게 하게 됩니다. 60 이후의 신체적 친밀감이 바로 이 함정을 만듭니다. 수십 년 만에 되찾은 설렘은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상대의 문제점, 성격의 모순, 불안한 징후 등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여자로 남자로 느껴졌어요. 이 말들에는 애틋함과 기쁨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흔들린 상태에서 느끼는 친밀감은 사랑이 아니라 회복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남성분들은 그녀와 있을 때만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며 분명히 해로운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여성분들은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라는 이유로 무례함, 조종, 감정적 압박을 견뎠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혼자 지낸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신체적 친밀감을 감정적 안정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신체적 친밀감은 순간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그 관계가 건강한지, 서로를 존중하는지, 삶의 리듬이 맞는지, 금전적 위험은 없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관계의 방향은 금방 왜곡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는 70대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정서적으로 외로웠고 자녀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면서 다시 여성으로 느껴지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취미 모임에서 한 남성을 만났고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신체적 친밀감을 나누게 되었고 그녀는 그것을 깊은 사랑의 증거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남성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녀에게 냉정한 말투를 쓰거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며 그녀의 일정이나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 순간들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친밀감을 잃게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계는 그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렸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떠나면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 말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의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60 이후의 육체적 친밀감은 감정의 진짜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공백이 만들어낸 확대된 감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착시를 사랑이라고 믿고 관계를 서둘러 결혼하거나 동거하거나 재산을 합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친밀감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신체적 친밀감 외에도 다음 네 가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지속적인 존중, 일상에서의 마음의 안정, 서로의 삶의 방식에 대한 배려, 금전적, 정서적 경계를 지키려는 의지, 이 네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육체적 친밀감은 사랑의 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오직 신체적 열정만 있고 나머지가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불꽃입니다. 그리고 불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더 넓게 만들고 더 평온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친밀감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나머지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위험한 착시일 수 있습니다. 60 이후의 사랑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외로움, 조급함, 금전 문제, 생활 방식의 충돌, 친밀감의 착시, 이 모든 위험이 언제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가족과의 분열로 이어질 때입니다. 60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개인만의 삶이 아닙니다. 자녀, 손주, 형제, 그리고 오랜 지인들까지 모두가 당신의 인생에 깊숙이 얽혀 있고 이 관계들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당신의 정서적 유산입니다. 이 유산은 한 번 무너지면 복구하는데 수년, 어떤 경우는 평생이 걸립니다. 저는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재산 상속, 새로운 연애, 재혼 문제로 인해 가족이 갈라지고 인생이 뒤틀리는 사례는 너무도 흔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빼놓은 결정은 결국 가족을 잃게 만든다. 가족이 반대하는 것이 얄미우니까, 혹은 내가 원하는 선택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을 찾는 게 왜 문제냐? 내 재산인데, 내가 쓰겠다는데 왜 자녀가 간섭하느냐? 분명 맞는 말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선택을 누가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 선택 뒤에 숨겨진 사람이 당신을 가족과 고립시키려 할 때입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69세 아버지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그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그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따뜻했고 다정했고 오래된 공허함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관계가 빠르게 깊어지면서 그녀가 점점 그의 가족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녀는 당신의 행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재산만 바라보고 있어요. 당신에게 진짜 마음을 주는 건 나뿐입니다. 이 말이 반복되면서 아버지는 점점 가족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에 가지 않았고 연락을 줄였고 결국 유언장까지 고쳐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에 빠졌고 형제 간의 갈등까지 번졌습니다. 몇 년 뒤 그 여성이 갑자기 떠났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재산의 손실보다 더 깊은 상처, 가족 간의 불신, 관계의 절단, 회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모든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외로움은 참을 수 있지만 가족을 잃는 건 평생의 벌입니다. 이 말은 제가 수십 년 동안 들은 가장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가족이 당신의 사랑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부분 당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자녀들도 자기 관점에서만 보기도 하죠. 그러나 노년의 위험한 관계에서 자녀가 걱정하는 이유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금전 문제, 조종, 고립, 허위, 친절, 생활 리듬의 충돌, 이 모든 것을 자녀는 바깥에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의 당사자인 당신은 감정적으로 이미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더 잘 보지 못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의 가족을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리를 빼앗지 않고 경계를 허물어뜨리지 않고 이미 당신 삶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나와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 말을 꺼내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와 고립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외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의 세상을 넓혀야 합니다. 좁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족과의 갈등이 생긴 뒤에도 회복한 사례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서울에 살던 72세 남성은 재혼 과정에서 자녀들과 크게 부딪혔습니다. 감정이 틀어지고 몇 개월 동안 연락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삶과 가족의 걱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시작했고 새로운 배우자 역시 가족과 가까워지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다고 약속하며
관계를 재정비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가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그 순간 가족과의 대화가 다시 열렸고 손주들과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지금 그들은 누구보다 안정적인 가족 관계 속에서 따뜻한 동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파트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60 이후의 사랑이 행복해지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기준 5가지. 1. 나의 평온을 지킬 것. 감정의 파도보다 일상의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2. 가족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사람일 것. 당신의 정서적 유산을 함께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입니다. 3.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는 사람일 것. 사랑은 돈이 아니라 책임과 배려로 증명됩니다. 4. 내 삶의 방식과 리듬을 존중하는 사람일 것. 두 완성된 인생이 충돌을 피하려면 존중이 필수입니다. 5. 나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일 것. 자존감을 키워주고 마음을 넓혀주고 인생을 더 깊게 만드는 사람. 기억하십시오. 잠시의 설렘으로 평생의 인연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선택 하나만으로 남은 인생 20년, 30년이 평온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가족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지키십시오.